자, 일단 시작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거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6조 정도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것이 이제 시장을 좀 반전시키는 분위기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예상치대로 나왔어요. 5조 3천억, 뭐 4천억. 예. 자, 들어가죠. 스트릿 컨센이라는 부분이 일컬어집니다. 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가 수치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시간 외 전이죠. 동시효과 들어갔을 때 밀리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일컬어지는 스트릿 컨센이 중요한데 SK 하이닉스는 6조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스트릿 컨센 대비해서는 실적이 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공정 쪽에서 소재 부품을 매수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빅그로스라는 가격에 대한 부분보다 가동률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디램의 빅그로스 같은 경우는 한 20% 초반 정도, 디램은 괜찮아요. SFP 마진 같은 경우도 10% 중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낸드는 빅그로스는 떨어졌는데 이 ASP 마진이 10% 중후반, 여전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HBM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80% 이상 증가, 뭐 YOY로는 크게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죠.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HBM 쪽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캐펙스라고 하죠. 시설 투자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하이닉스 쪽으로만 좀 하이닉스의 HBM 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 SK 하이닉스 실적을 통해서 확인한 데이터 모두 공격적인 매수는 아직 아닌 상황. 시간 같은 경우를 두고 봐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전공정 소재 부품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전망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예정된 부분 그대로였어요. 발표에 대한 톤이 하반기에도 AI 서버 수요 강세는 예상된다. 이거는 상반기 톤이랑 하반기 톤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HBM 중심의 판매 확대, 그냥 원래 이게 나타나던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을 해준 게 인프라 투자 증가, 일반 디램보다 캐파 수요가 많은 HBM 수요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캐펙스 같은 경우는 디램, 낸드 이쪽에 낙수 효과가 막 가기보다 가동률을 올리기보다는 HBM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HBM3E 같은 경우의 계획이었어요. 12단 같은 경우가 계획대로 출시가 되는지, 계획대로 이게 나가는지 그 부분이었는데 3분기 양산 시작, 4분기 고객향 공급 시작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 쪽 같은 경우는 이견 없이 그냥 괜찮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대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대응은 뭐였냐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6조 실적을 보여주면 20만 원 초반의 하반 경직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개파락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시각이었는데요. 5조 5천억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늘 만약에 매수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 상황을 오늘은 봐야 됩니다.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자,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60일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빅스 지수는 하락해 있을 때 이 밴드에서 하락해 있는 상황 안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수가 밀릴 수 있고요. 밴드 상단에 있을 때는 변동성을 줄이는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는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밴드 하단권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 같은 경우에 조정을 수반을 한 겁니다. 변동성이 지수의 조정을 수반한 거죠. 파생 상품이 현물의 조정을 수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중요한 시점입니다. 17,200선에서는 지지를 나타내야 돼요. 이거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한 3거래일 정도 내에서 반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뚜렷한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은 중요하고, 이 하락 같은 경우를 놓고 개파락 출발을
했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는 아니라는 점, 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중장기에 대한 투자에서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는 거고요. 시장은 개장 전이에요. 한 3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720 정도 지수라고 한번 지금 예상대로 한번 봐요. 2720 정도의 지수라고 하면은 개파락을 하면서 밴드권 이탈을 하다 보니 장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한 37포인트 만약에 출발한다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를 27포인트 이 정도로 만회를 할 텐데 그 흐름을 놓고 빠른 트레이더 분들은 보통 개파락에 붙었다가 그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수익을 취하고 나오는 대응들을 오늘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파락을 하고 지수가 일부 뭐 10포인트 정도 반전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수가 돌아서는가 보다 해서 공격적으로 현금을 채울 필요는 없음을 현금을 주식으로 채울 필요는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개파락하고 나서 무엇을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오늘 또한 외국인의 선물 추이 같은 경우가 좀 핵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추이를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과 다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죠. 지금 위메프, 이쪽 큐템과 관련해서 약간 자금적인 부분의 이슈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이렇게 우발 채무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좀 면세적으로 좀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까지 생겨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좀 불안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언제나 부정은 긍정을 안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정이 긍정을 안고 오니까 지금 현금 같은 경우를 좀 빠르게 쓴다. 그런 관점은 지금은 아닌 상황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서 촉발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정석적으로는 그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려요. 자, 개장하고 9시에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은 시작을 합니다. 아마 주된 질문들 같은 경우가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에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주된 내용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AI 기반의 사업들 같은 경우가 매출은 발생하는 구조인데 이익 같은 경우의 속도가 좀 느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AI와 관련된 부분에 수요, 공급을 놓고 이 균형 같은 경우가 공급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게 언제일 것으로 예상을 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부분의 대답을 한 게 한 2025년의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2025년 시기가 맞물려 떨어지는 부분이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갑니다. 작년 5월에 엔비디아의 가속기를 기반으로 그 이전에 챗 GPT에 출연도 있었죠. 그 부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종목들의 시세가 나기 시작했고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기로는 한 내년 5월 정도 그때 같은 경우가 실적으로는 좀 고점일 수 있음을 열어두고요. 반도체의 마지막 사이클에서는 이제 투자가 단행이 되면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큰 그림의 사이클로 보는 거고 하반기의 대응 부분은 저는 여전히 전공정과 관련된 쪽, 그 다음에 HBM 관련된 종목들의 가격 메리트가 들어왔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선은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러 이렇게 앉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는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갭을 이렇게 수치하는 부분에 진행을 할 텐데 그건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요. 오늘은 관망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오전장 이후에 처음에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200억 정도 선물 사주는 듯 하다가 한 1000억 정도 사주다가 되려 반대로 매도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장에 갔을 때 미결제 확정이 이렇게 쌓일 때는 그때 또 반발해서 매도를 좀 줄이는 미결제 확정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오후 살짝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주식을 사서 좀 들고 가는 식의 그런 대응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의 현금은 바로 안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현금이 없다라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대응을 하냐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비 맞고 참아야 하는지 같이 매도해야 하는 건지, 대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비 같이 맞아도 되겠고요. 그런데 중소형 쪽 전공정 소재 부품, 그 다음에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중에서 우리 뒷단에 있는 쪽들 있잖아요. 국산화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는 지금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다 하더라도 제가 주요하게 보는 종목들은 SK 하이닉스 전자,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 상황도 같이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 이오테크, 계속 보던 종목들 같은 경우를 거의 동일하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 같은 경우 우리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용 상황 같은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가 신용이 한 7%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종합 지수 신용 현황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잔고가 좀 꽤 올라와 있기는 하거든요. 11조, 거래소가 11조 정도. 어제 상한이 좀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8조 8천억, 도합 한 20조 정도, 도합 20조 정도입니다. 약간 부담이 되는데요. 시장이 여기에서 밀릴 때는 한 15조 정도, 16조 정도까지 또 줄어드는 거를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전과는 다르게 신용 관리 부분이 2일 기준이죠. D2고 거기에 대해서 하루 도달했을 때 관리를 하도록 안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이 절대적인 수치만으로 여기에서 신용 물량이 이렇게 다 털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기준으로 지수가 만약에 2600 중반 정도까지 밀려요. 그러면 신용 20조에서 한 16조 정도까지 줄어드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의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원칙,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 투매는 같이 참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투매 때 원래는 좀 받아들여오는 흐름들.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리스크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낮음을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 시장입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네. 혹시나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여기에서 한국 증시만큼은 좀 상승 반전된, 아니면 버티는 근거가 좀 돼주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 한국은 오늘 중요한 기업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랑 기아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일단 시작은 여기서 시작할 것 같아요. 2700 여기는 쉽게 이탈은 못할 자리입니다. 여기가 요렇게 나올 것 같고 여기 자리니까 한 2720선, 30선 여기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요 중요한 지지권에서 어제도 버티려고 무지 노력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온 만큼,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요. 예, 한번 밑으로 깨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은 지난번에서도 보겠지만은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좋다는 거를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여기 있었다 그러면 저희는 똑같이 조정해서 이 자리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는 오늘 직접 가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예측하는 숫자는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2조, 5.2조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아마 가이드라인을 6조 정도로 생각한, 마음속에 가이드라인 6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9조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서 빵 뜨다 보니까 실적이 더 나왔었는데 6조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일단 시장이 하이닉스가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HBM 돼서 삼성이 들어가게 되면 또 피해고 뭐 이거는 뭐 그거로 인해서 밀리게 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나온다. 그래서 혹시나 19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잘 나온 케이스는 6조 이상으로 나와서 들어온 케이스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약하게 시작했다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혹시나 못 나왔다라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9만 원대는 19만 원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깨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9만 원대부터는 그 밑으로 실망 매물 때문에 들어온다. 그때는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언제 한번 그거는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시작해서 이거 한번 되게 중요한 차트인데 시작해서 쭉 올라가다가 약한 여기 D 시작이 이제 D라고 볼게요. 그랬다 네. 한 400일 정도쯤 되게 되면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옵니다. 이때도 한 200일 정도쯤 돼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왔다가 400일 정도쯤 돼서 조정이 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근데 지금은 약간 외부 변수와 함께 더 많이 벌어진 거죠. 10% 이상 주가 하락하고 이거 다시 쓱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00일 정도까지 해서는 고점을 더 경신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 사이클들이.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차트가 꺾였다, 수급이 안 좋다 그러고 열심히 또 지금 팔아야 할 기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뭐 물론 개인의 시각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이클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고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모아가시는 자리를 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지금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4만 원, 15만 원대 1차 목표가 오면서 제가 그때 뭐 그렇게 큰 얘기도 안 드렸고요. 그냥 2차 목표가까지는 갈 겁니다라고 했던 20만 원대 가는 그 모습처럼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때도 지금 걱정 많고 그때 왜 그 밑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어차피 사이클 주식입니다. 뭐 HBM이 그렇죠. 가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밀리면 편안하게 또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어서 일단 그렇게 보고 이제 두 번째 기아 같은데요. 기아도 실적 탄력은 좋은데 어제 또 돌리려고 무지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약간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흐름 보게 되면 한번 고점 찍고 약간 흔들리는데 흔들려 봐야 요 안쪽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1만 원대 초반 정도는 크게 이탈 안 할 것 같고요. 거기서 자리 잡게 되면 또 언제 요때가 그랬었죠.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11만 원대 초반, 중반 이 정도쯤에선 또 밑에서 슥 돌릴 자리. 그러니까 요런 변화의 해석 정도로 보면서 이때도 치고받고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탈은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를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시장에서 약간 대안이죠. 시장 이쪽은 다 우르르 밀리는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해서 막 부는 쪽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쪽 어제 시간으로 강했었죠. 네. 이런 거는 혹시나 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단기 매매, 분봉 매매 충분히 가능할 섹터니까 그때 어제까지 교육한 내용들도 분봉 매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 대응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바이오 쪽 이쪽은 오늘도 흔들렸다가 빨리 돌아올 쪽이 어딜까 보게 되면 이쪽일 것 같아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39.7%인가? 야, 40%까지 올라옵니다. 네. 아주 이제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바이오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조업 잘 나가는 제조업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떡 버티고 있게 되면 나머지 쪽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요즘 해리스 관련 좀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네, 해리스가 지금 소속이 어디냐면 국가우주위원회 의장이십니다. 우주항공주. 네, 방산 우주항공주도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다. 그리고 부통령 지명하신 분이 마크 켈리 쌍둥이래요. 이분이 애리조나 상원의원인데 나사의 우주비행사였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간 것 같아서 우주항공 이쪽도 한번 또 테마가 불면 뭐 그런 가지 가도 다 붙이지 않습니까? 뭐 누구 인물 테마도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아마 그래서 약간 또 정책 얘기할 때
좀 힘을 실어주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보고 지금은 오늘은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락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싸게 된다 그러면 그걸 산다. 그러면 한번 저점 매수 노려본다든가 아니면 있는 현금 가지고 시장에서 강한 테마 가지고 제가 쓰는 분봉 매매 네. 약간 강한 쪽을 오늘 다른 계좌가 깨지더라도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1~2%라도 벌어내서 그거 가지고 담아내는 오랜만에 이거 해보네. 이거 좋은 전략인데 왜 이러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버텨내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신 분들, 지금 아침 갭 하락했을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정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복잡한 장세, 일단 큰 틀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주식 많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기는 늦었고요. 근데 갖고 계신 종목들 봤었을 때 이게 빨리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밀렸다가 돌아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그건 현금이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걸 마련해놨다가 차라리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빨리 올라갈 거를 더 대응을 시켜가지고 좀 더 힘을 내시는 게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고 현금 많으신 분들은 뭐 걱정입니까 지금. 네. 오히려 좀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에 짧게 대응하거나 그래서 약간 시장을 좀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